세무사라고 하면 연신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세무업계에 이렇게 헌신하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 봉사 활동으로 지역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백석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C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무사 백석입니다. 네,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세무사란 정확히 또 어떤 일들을 하는 직업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세금입니다. 네. 자, 국민은 수입원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네. 국가는 그 세금을 징수하여 가지고 나라 살림에 사용합니다. 네. 세무사라는 직업은 그 세금을 통하여 국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합니다. 네. 자, 국민들에게는 합법적인 절세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주고 국가기관에서는 그 재원으로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세금이라는 건 뭐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좀 아까운 생각도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뭐 내가 왜 이렇게 벌어서 세금으로 다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런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하셨다시피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이 세금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국방이나 치안, 뭐 고속도로나 충분히 그냥 낭비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한 일에, 국민을 보호한 일에 쓰이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탈세의 개념이 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이 굉장히 전산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예전에는 종이로 신고하고 종이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탈세 자체가 생각도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큰 부담되는 세금을 이제 이렇게 부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런 세금은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세무 대리인들하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팔기 전에 아니면 증여를 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세무 대리인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전처럼 그냥 내가 낸 세금이 너무 크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또 간혹 보면 방금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큰 액수 때문에 세금에 대한 큰 액수 때문에 고민이거나 좀 이거를 이렇게 절약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변호사 같은 경우도 고문 변호사가 있고요. 예. 몸이 아플 때에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활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처럼 고문 세무사를 이렇게 한두 명 정도는, 2명까지는 많고요. 1명 정도는 꼭 이렇게 사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 하루나 이틀 차이 때문에 몇 억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은 법이 그런 거라서 실은 계약금, 잔금을 한 달만 정도 늦게 받아버리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건데 일단은 모든 분들이 먼저 계약을 하고 옵니다. 네. 자, 등기를 끝내고 와버리면은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부동산을 팔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걸 팔았을 때에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가는가 경우의 수를 가정해가지고 다 알아봐야 되죠. 네. 알아본 다음에 내게 최적의 세금, 내가 알맞는 세금 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등기나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가장 흔한 게 부동산 등기, 그러니까 매매죠. 매매, 다음에 증여. 네. 조금 안 좋은 일이지만은 상속 같은 경우도 고문 세무사하고 미리미리 상담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세무사님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세무사는 아니었던 걸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공직 생활에 계시다가 이렇게 세무사로 전향을 하셨는데요.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 공무원 생활을 제가 약 12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가 세수 증대에 기여하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납세자가 생깁니다. 제 스스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억울한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세수에도 기여하고 정말 억울한 납세자를 제가 스스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세무사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세무사로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억울한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좀 있으셨겠지만 그 가운데 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갑자기 이제 질문해 주시니까 네. 이제 저희 하는 일이 그 억울한 납세자의 세금 고충이나 그런 걸 이제 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저희한테 미리 상담만 해버리면은 충분히 네. 굉장히 큰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계약 일을 늦춘다든가 등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춰가지고 하는 방법 같은 거나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알아누신 상황이고 시어머니도 이제 그 치매에 오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며느님이 되신데 70대 며느님이시죠. 시어머니하고 남편 병수발 하시면서 두 분들을 이렇게 이제 병원까지 매일 그 모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모셔오고 하는 건데 세금 문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분의 진정성이 실은 이제 세무서 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가가지고 눈물 돌리고 해서 세금 고지된 거를 현장까지 세무 공무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 진실을 아시고 세금 부과를 거두는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그런 것처럼 그 조금 더 그 세금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짧은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꼭 그렇게 세무 대리인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하신다면 상의를 하신다면은 정말로 알맞는 세금만 내게 꼭 필요한 세금만 내시고도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공직 생활에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부러움이 받는 대상이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납세자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되셨는데 전향을 하고 이렇게 정착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세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네. 이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공무원 생활을 접고 네. 경제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평생 겪을 일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시련을 절대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네. 일생을 살면서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의 총량은 누구나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땀을 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제 2007년도에 이 세무회계사가 문을 열고요. 회계사무소가 문을 열고 이제는 뭐 지역을 대표하고 또 전국적으로는 뭐 단일 사무소 규모로는 굉장히 큰 그런 회계사무소가 됐는데요.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제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든가 또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네. 저는 그럴 때 이제 항상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진실과 성실. 자, 경제 관계에 있어서 제가 어립니다. 어린 제가 제 주머니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가빈 우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무를 다 하는 게 진실입니다. 또 네네. 처음 고객 만났을 때 그 처음 마음처럼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진실과 성실을 신발과 타이어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신는 신발이나 자기가 타는 승용차의 타이어가 많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사람은 성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자, 진실과 성실 이 두 가지만 충분히 하면은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세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민들의 어찌 보면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나 좀 헌신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사로 재기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무사로 좀 임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말할 때에 돈의 액수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의 목표를 돈의 액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면 충분하죠. 네. 본인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과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다음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임해 오셨는데 1억 이상 기부자 모임이죠. 아너 소사이어티에 광주에서는 3번째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와, 1억 하면은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인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가입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이어가지고 저희 가족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었습니다. 네. 남자 가장으로서도 힘든 세상인데 어머니는 여자 몸으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삼남매를 이렇게 떳떳하게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살림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주변에 어려운 지인들,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절대 가만히 못 두셨어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게 그런 게 이제 어린 마음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내가 언젠가 성장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나도 어머니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돼야겠구나 네,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네.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돼가지고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지만 지금 이 사무실에도 보면요. 굉장히 뭐 이곳 저곳에 기부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라는 산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산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한 군데 외회가 있습니다. 예. 사업은 외회입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리십니다. 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3% 정도 많이 성공하십니다. 자, 나머지 97% 정도의 그 실패하신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실패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하든 유산상속해 가지고 돈을 부나 성공을 이뤘던 간에 실은 자기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행운이 가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세무사업을 안 했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저희 고객들은 전부 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자, 사업 시작할 때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땀과 눈물 흘리면서 시작하시는데 대부분은 실패하십니다. 네. 성공하신 분들은 분명히 땀과 눈물 외에 땀과 눈물은 기본입니다. 이 외에 행운이 따라주는 겁니다. 보통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 내가 죽어라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벌어들인 내 결과물이다. 이거는 내 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구나 흘려야 되는 게 땀과 눈물입니다. 거기에 행운이 추가됐기 때문에 네. 행운에 추가된 건 내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눔과 기부가 몸에 배신 세무사님이신데 참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눔에 동참을 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사례나 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기부라는 것도 네. 세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기부를 받는 세금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네. 기부를 받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기부도 세금의 하나죠. 그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사회 활동을 이제 월산동에 그 나눔의 센터를 갔었습니다. 네, 네. 거기 이제 독거 노인들께 이제 그 짜장면 봉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직접 이렇게 짜장도 만들고 면도 삶고 네, 해가지고 그분들 오시면은 제가 이제 짜장면을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독거 노인 분들을 이동 수단인 차량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 당시 아마 한 대인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낙후됐었습니다. 네. 낙후돼가지고 그 차량으로 많은 분들을 이동시키다 보니까 실은 만들어 놓은 짜장면이 다 불어 터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가장 그러니까 별식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먹는 별식. 그거 드시고 또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시려고 비닐 봉지에다가 이렇게 또 싸가지고 가시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어릴 때 제일 맛있는 게 짜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노인분들이 그 독거 노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짜장면입니다. 네. 짬뽕을 해드려도 안 드시고 우동도 안 드시고 오로지 오로지 짜장면만 짜장면. 예예 네.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다 이렇게 불어 터진 것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네.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량 기부를 생각했었습니다. 아 이게 그 봉고 차량 스타렉스 정도가 있었으면은 신속하게 오셔가지고 불기 전에 네. 정말로 더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봉고 차량 2대를 이렇게 이제 네. 기부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봉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거의 매년 지금 그 스타렉스 2대씩을 이제 단체에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예, 예. 와. 예. 그런 기부 문화가 실은 세금이나 기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한 거고 내 지역사회 지역민을 위한 거니까 네. 같이 충분하게 그 자기의 몫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내가 거둔 행운이나 부가 내 땀과 눈물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운이 주어진 거니까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이처럼 참 우리 지역에서 나눔 문화 확산에 있어서 또 이렇게 앞장서고 계십니다.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눔이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눔이라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나눔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이나 부가 절대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행운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죠. 가진 사람이 소비도 중요하겠지만은 절대적으로 나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힘든 사막에서 지쳐 있을 때에 그 다가오는 사람이 물 한 방울 줬을 때에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눔도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세무사님으로서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사업을 또 더 번창시키고 나눔 문화 확산에 또 앞장서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당초에 이제 사랑의 밥차 같은 걸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노숙인들이나 이제 결식 노인분들께 네. 이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요. 국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 요즘 젊은이들이 아픈 현실을 봤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포기하고 또는 네.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도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돼가지고 사회의 밑바닥을 살고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더 사업을 다각화 시켜가지고 네. 돈도 더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렇게 꿈을 꾸는 젊은이들한테 충분하게 꿈만 꿀 수 있게끔 다른 거 걱정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만든 장학재단에서 그 받은 장학금으로 성공한 젊은이들이 또 다시 이 지역에다가 그 보다 어린 그 젊은이들한테 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세무사님께서 꾸고 있는 이 꿈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억울한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또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세무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백석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